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상당히 좀 많이 힘든 그런 국면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정석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 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수익을 더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음식료 주류 업황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음식료 업황을 다 분석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힘이 들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주류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주류 업황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텍인데요. 바텍 같은 경우는 5월 18일이죠. 5월 18일 날 정시 탑5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AS 전략을 해드려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가시화되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37,600원까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7월 1일 날 다시 한번 종목 소개를 하면서 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주가가 강하게 급반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 36,000원 정도 선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33,500원 정도 좀 높게는 34,000원 정도 선에서 지지가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하게 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종목과 업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섬유의복 업황을 7월 23일 날 소개해드리면서 별표 3개 종목으로 영원무역과 그리고 한섬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일단 섬유의복 업황 가운데 영원무역을 해외 OEM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실적이 거둬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동시효과 전이었지만 그 시장가 개장 이후에 주가가 바로 16% 이상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 국면 속에서도 전일 같은 경우에 64,000원까지 강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물론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그런 수혜적인 개념도 가미가 되었던 모습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강력하게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 중요한 분기점 61,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추가적으로 65,000원 이상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여전히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음식료 주류 업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기존 제품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또는 주력 제품의 집중적인 마케팅을 거둬들이면서 전략적인 그 측면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제품 출시 초기에 외형 확대를 위한 시장 선점을 효과를 만드는 이 3가지 정도의 측면을 가지고 주류 산업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류 산업 자체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소주 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량이 이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하 지수가 0.6% 정도 플러스권을 2014년 기준에 보여주었지만 소주 출하량의 연간 증가세는 출하 지수가 플러스 5에서 8%까지 증가하면서 식료품 업체의 전반적인 출하량은 정체가 되고 있지만 소주 업계의 출하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주 출하량과 더불어서 주정의 출하량 자체도 5.6%까지 플러스권을 보이면서 수주 출하량과 동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와 리큐르 열풍이 상당히 현재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무학이 C1데이죠. C1부터 좋은 데이부터 시작해서 컬러 시리즈를 만들어냈는데요. 13.5도의 리큐르 시장에서 무학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좋은 데이 블루베리가 현재
리큐르 시장에서 11.6%까지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수나리 같은 경우도 출시 2개월 만에 1,000만 병 이상 팔렸는데요. 복숭아 같은 경우가 10.6%로 2위를 보이고 있고, 유자 같은 경우도 8.4%의 3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이에 못지않게 하이트 진로도 저소주 그리고 이제 리큐르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몽 이슬을 13도짜리를 발표를 했는데 7.4% 현재 4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무학이 존데이의 저도주 위에 실질적으로 블루베리와 같은 리큐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약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알코올 음료 및 소주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왼쪽 분의 65%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주 출하량인데 그 중에서 리큐르 소주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10%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탁주나 약주나 또 복분자 이와 같은 부분들은 리큐르 소주 시장 때문에 점진적인 점유율이 조금씩 낮춰지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참이슬이나 처음처럼과 같은 그 저도주, 도수는 계속 좀 낮춰지고 있지만 소주의 출하량 자체는 리큐르의 열풍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참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목요일 리포트에도 파일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정도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진로의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무학의 점유율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참조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맥주 산업인데요. 후발업체의 고급화 전략에 따라서 2014년 롯데칠싱 클라우드의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시장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이 고급화된 수입 맥주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롯데칠싱 클라우드 맥주가 출시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고급화 맥주의 선도를 이끌어냈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기존의 오비 맥주나 하이트 진로와 같은 이와 같은 기존의 업체들도 현재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외형 확장의 개수를 매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맥주 시장 자체도 상당히 고급화 전략을 펼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맥주 시장 현황인데요. 하이트가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급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비 맥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14년도에 롯데칠싱에서 클라우드 맥주가 이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이제 포인트인데요. 일단 주류 업계 간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본격적인 경쟁이 계속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음식육 산업 내의 주류 업종의 성장은 당분간 2016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에서 결국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업황의 차별화라든지 또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외형 확대를 위한 선점적인 효과 자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경쟁에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이 본격화된 주류 산업에서 최근 그 섬유 의복 업종 그리고 보험 업종과 더불어서도 이 주류 업종의 주가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강세를 많이 보였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요 관심주로 별표 3개를 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하이트 진로가 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현재는 박스권 정도에서 최근 조정 장상 속에서도 하이트 진로가 주가가 좀 반등 구간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그래서 별표 3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롯데칠슨 같은 경우가 탑픽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롯데그룹주의 오너 리스크, 그룹 리스크적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저점 정도 수준까지 좀 밀려내리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롯데칠슨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충분히 별표 2개를 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하이트 진로의 순수 지주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학과 풍국주정, 주정업체죠. 풍국주정하고 무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떠올라 있었던 그런 측면입니다. 최근 조정 시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단기간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무학과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에 관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많은 업황 중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주류 업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시 반부터 정식 교여보수의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매매 패턴으로 통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건져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3시 40분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리포트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